책 읽는 자작나무.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자꾸 솔직해집니다. 낮 동안은 괜찮은 척, 버티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런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고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게 바로 지금 시간 같습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줄 위를 걸으려 노력해왔죠. 그런데 문득 조용히 자신에게 묻게 되는 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나? 오늘 들려드릴 책 위버 맨쉬는 그 물음에 대한 철학자의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대답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남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머물지 말고 너만의 세계를 만들어라. 니체의 사상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독일어 발음이 오늘 책 제목인 위버 맨쉬예요. 위버가 초월하다라는 뜻이고 맨쉬가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을 초월한 인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인이란 세상을 지배하는 거인, 완벽한 인간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 말하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는 사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위버 맨쉬는 그런 니체의 사상을 현대의 언어로 또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끌어온 책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먼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불안, 관계의 상처,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니체가 말한 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남의 인생이 아닌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로 결심한 사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불완전함마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책은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누군가의 인생을 담기보다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클로징 멘트 없이 본문 내용 한 번 더 반복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엔딩 음악도 없으니까 조용히 들으면서 포근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선언. 옴기니의 말. 이 책은 니체가 1878년에 출간한 원전 너무나 인간적인을 기반으로 작업했습니다. 원전에 담긴 종교적, 형이상학적 색채나 난해한 표현은 최대한 덜어내고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니체 특유의 날카롭고 직설적인 어조는 살리되 불필요하게 거칠지 않도록 다듬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니체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추가하여 단순한 번역이 아닌 새로운 글로 구성했습니다. 니체는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 역시 그러한 정신을 반영해 실천 가능한 조언과 질문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삶의 선택, 관계 속에서의 갈등, 사회적인 기준에 대한 의무를 니체의 시선으로 풀어보며 이를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니체의 본래 메시지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흘려보내는 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해보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니체의 사상은 흔히 강하고 날카롭고 때론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독설과 도전은 결국 인간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멀리 나아가길 바라는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절망과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니체는 결코 쉽고 달콤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내 안에 있는 힘을 직접 발견하고 그 길을 열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고독과 시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디 니체의 위보맨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때조차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통과 상황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넘어서는 순간 원하는 것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는 자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주는 모든 경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단단한 마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고독과 고통을 마주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바로 정해진 답이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 세상이 내놓은 확실한 답이 없다면 결국 당신이 그 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만의 진실을 상상하고 그 진실을 직접 창조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짓누르려 해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믿음은 당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때로는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삶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기쁨은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에 있다. 따스한 햇살, 한입 베어문 음식, 터지는 웃음. 이러한 것들은 잠깐의 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탐험해야 한다.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진짜로 가치 있어진다. 물론 누군가는 도덕성을 부정하고 익숙한 사고방식을 뒤흔든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삶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만 한다고 믿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선택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 덕분에 인생은 훨씬 흥미롭고 다채로워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길을 찾아 걷겠다고.
질문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살다 보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온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가슴 깊은 곳에 진짜 자유가 느껴지는 순간 말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할지 몰라 제자리만 맴도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왜 이렇게 올가매는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가치관, 가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 전통과 의무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짐들. 한때는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해버린다. 하지만 해방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 익숙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더 이상 의무감이란 말로 숨을 곳이 없다. 그제야 문득 차라리 여기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런데 그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 한때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새 벽이 되어버린다. 익숙함이 주던 안도감이 두려움과 반감으로 바뀌면서 해방이 시작된다. 내가 믿었던 것들은 정말 옳았을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었던 것 아닐까? 진짜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과연 내 것이 맞았을까? 이 질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당신을 이끈다. 낯설고 고독한 길이다. 때로는 실수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이야말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과 혼란, 그리고 고독조차도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계속 질문하라. 그 질문들이 결국 당신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내 삶을 다스릴 힘은 나에게 있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외면해 왔던 의문들이 마치 오래된 창고에서 먼지 낀 상자를 꺼내듯 하나둘 떠오른다. 왜 나는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걸까?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왜 포기해야 했을까? 내가 존경했던 것들마저 왜 내려놓아야 했나?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따라온다. 이 모든 혼란과 의심은 어디에서 온 걸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오히려 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 결국 답을 찾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니까.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깨닫는다.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가진 믿음과 원칙도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물론 믿음과 선함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도구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아닐 때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오래 주고 놓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삶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 더. 강해지지 않으면 내 삶을 휘두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사실도. 나약한 사람은 주변에 쉽게 휩쓸린다. 그러나 그 너머로 가려면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의 뜻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는다. 내가 걸어온 길은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길은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과정이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 고통과 혼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묘한 감사함이 밀려온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도,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이유도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제 걸어온 길에 감사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한다. 당신도 이 길 위에 있다면 멈추지 마라. 답은 걸어가면서 찾게 될 것이다.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사람들은 늘 행복을 꿈꾸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듯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묻는다. 하지만 정말 행복이 전부일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진실도 있다. 단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진실을 외면해도 괜찮을까? 우리는 흔히 기분 좋은 것, 편안한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깨달음은 때로는 불편하고 원치 않는 답과 마주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한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행복은 당신이 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지 자체가 아니다. 진정한 성장은 때론 불편하고 아프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깊은 깨달음과 의미를 얻게 되고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다. 행복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 같은 것이다. 꿈속에서도 도망치지 마라. 당신은 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그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이야기일 뿐 아무 의미 없는 잔상이라 여기며 쉽게 흘려보낸다.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만약 꿈이 단순한 환상이라면 왜 어떤 장면은 당신을 깊이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이미지는 깨어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걸까? 왜 특정 꿈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걸까? 꿈은 당신이 무시해온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시험장이다. 현실에서 지우려 했던 감정들, 감추고 싶었던 두려움과 욕망, 이루지 못한 갈망과 억눌린 분노가 모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다. 당신은 꿈속에서조차 도망칠 것인가? 꿈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고 분석하려 한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숨겨진 메시지를 풀어내려 한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결국 무의미하다. 꿈은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다. 직면하고 현실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두려운가? 더 깊이 뛰어들 용기를 가져라. 불안한가? 오히려 끝까지 가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꿈속에서도 스스로를 마주하지 못한다면 현실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 피하지 마라. 꿈속에서조차 당신 자신과 맞서 싸워라. 혼란을 부수고 넘어가고 다시 태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영원히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흔들린다면 오히려 좋다. 흔들려도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 때론 변화가 너무 느리거나 방향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새로운 길이 불안할수록 익숙한 곳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유혹이 강해진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 되돌아볼 수는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역사를 보면 변화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흔들렸다.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불안과 혼란이 뒤따랐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이들은 그 혼란을 넘어 더 나아가려 했던 사람들이다. 흔들리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높이 오를 길을 찾아야 한다. 삶이 멈춰선 듯 보이거나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혼란의 시기가 없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를 잃는다. 흔들린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 흔들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며 자신도 몰랐던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더 이상 두렵게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도움이 될지 오히려 혼란을 줄지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즘 같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는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러한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결국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자연이 계획 없이도 최적의 형태를 찾아내듯 우리도 완벽한 목표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듯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조금씩 정돈된다. 물론
어딘가 삐져나온 머리카락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탐구의 길이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하지는 않다. 때론 차가운 시선이 필요할 때도 있다.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선 열정과 냉철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무 진지한 사람은 가벼운 웃음을, 너무 열정적인 사람은 고요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가끔 지나친 진지함으로 삶을 무겁게 끌고 가거나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며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삶은 그 극단의 어딘가에 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도 전진하려는 열정. 그 둘이 만나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며 균형을 배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국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면의 불안을 가다듬을 때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힘도 함께 생겨난다. 잊지 마라. 나를 다듬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되고 싶은 나를 연기하다 보면 삶은 마치 우리가 주연을 맡은 연극과 같다.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을 담아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슬플 때조차 내 마음 한켠에서는 마치 관객이 된 나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는 아이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신의 눈물을 연기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이 위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과 달리 모든 것은 흉내에서 시작된다.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연습하듯 우리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 연기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결국 진짜가 되어간다. 예를 들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처음에는 일부러 웃고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 가면을 쓰는 것처럼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친절함이 어느 순간 진짜 내 모습이 된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 모습을 연기해 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그 노력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기하면서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한 걸음씩 자연스럽게 대사를 하게 되듯 삶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가치를 판단하려 애쓴다. 하지만 내가 내리는 이 판단이 정말 정확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아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 기준, 판단 방식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조차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내린 짧은 요약일 뿐이다. 요약은 빠르고 간단하지만 오히려 본질을 놓치기 쉽다. 또
우리의 기준도 믿을 만한가?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운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우리의 기준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럼에도 마치 변함없는 진리인 양 세상을 평가하려 든다. 그렇다면 판단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혐오나 편애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다. 물론 쉽지 않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끌리거나 거부감을 느끼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비논리적이며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인간다움을 이해하게 된다. 불완전함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이다. 때로는 판단을 멈추고 삶을 그 자체로 느껴보자. 세상이나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들이 기다린다. 우리가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그 순간, 진짜 아름다움을 만날지도 모른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럽다. 사실, 긍정적인 평가는 현실적인 이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생은 선생님의 좋은 평가를 받아야 성적이 오르고, 직장인은 상사의 인정을 받아야 승진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쓴다. 문제는 그 노력이 신뢰나 호감을 얻는 것을 넘어 특별해 보이는 것 자체에만 집중될 때 생긴다. 여기서 허영심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허영심은 단순히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이미지를 꾸미느라 바쁘다. 하지만 이건 매우 피곤한 일이다. 게다가 이렇게 만든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언젠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진짜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도한 허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내가 왜 이렇게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남들이 좋아하는 내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내 모습일까?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고독과 고통을 마주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바로 정해진 답이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 세상이 내놓은 확실한 답이 없다면 결국 당신이 그 답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만의 진실을 상상하고 그 진실을 직접 창조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짓누르려 해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믿음은 당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때로는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삶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기쁨은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에 있다. 따스한 햇살, 한입 베어문 음식, 터지는 웃음. 이러한 것들은 잠깐의 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탐험해야 한다.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진짜로 가치 있어진다. 물론 누군가는 도덕성을 부정하고 익숙한 사고방식을 뒤흔든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삶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만 한다고 믿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선택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 덕분에 인생은 훨씬 흥미롭고 다채로워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길을 찾아 걷겠다고. 질문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살다 보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온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가슴 깊은 곳에 진짜 자유가 느껴지는 순간 말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할지 몰라 제자리만 맴도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왜 이렇게 올가매는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가치관, 가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 전통과 의무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짐들. 한때는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해버린다. 하지만 해방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 익숙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더 이상 의무감이란 말로 숨을 곳이 없다. 그제야 문득 차라리 여기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런데 그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 한때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새 벽이 되어버린다. 익숙함이 주던 안도감이 두려움과 반감으로 바뀌면서 해방이 시작된다. 내가 믿었던 것들은 정말 옳았을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었던 것 아닐까? 진짜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과연 내 것이 맞았을까? 이 질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당신을 이끈다. 낯설고 고독한 길이다. 때로는 실수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이야말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과 혼란, 그리고 고독조차도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계속 질문하라. 그 질문들이 결국 당신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내 삶을 다스릴 힘은 나에게 있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외면해 왔던 의문들이 마치 오래된 창고에서 먼지 낀 상자를 꺼내듯 하나둘 떠오른다.
왜 나는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걸까?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왜 포기해야 했을까? 내가 존경했던 것들마저 왜 내려놓아야 했나?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따라온다. 이 모든 혼란과 의심은 어디에서 온 걸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오히려 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 결국 답을 찾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니까.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깨닫는다.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가진 믿음과 원칙도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물론 믿음과 선함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도구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아닐 때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오래 주고 놓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삶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 더. 강해지지 않으면 내 삶을 휘두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사실도. 나약한 사람은 주변에 쉽게 휩쓸린다. 그러나 그 너머로 가려면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의 뜻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는다. 내가 걸어온 길은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길은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과정이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 고통과 혼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묘한 감사함이 밀려온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도,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이유도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제 걸어온 길에 감사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한다. 당신도 이 길 위에 있다면 멈추지 마라. 답은 걸어가면서 찾게 될 것이다.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사람들은 늘 행복을 꿈꾸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듯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묻는다. 하지만 정말 행복이 전부일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진실도 있다. 단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진실을 외면해도 괜찮을까? 우리는 흔히 기분 좋은 것, 편안한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깨달음은 때로는 불편하고 원치 않는 답과 마주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한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행복은 당신이 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지 자체가 아니다.
진정한 성장은 때론 불편하고 아프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깊은 깨달음과 의미를 얻게 되고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다. 행복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 같은 것이다. 꿈속에서도 도망치지 마라. 당신은 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그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이야기일 뿐 아무 의미 없는 잔상이라 여기며 쉽게 흘려보낸다.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만약 꿈이 단순한 환상이라면 왜 어떤 장면은 당신을 깊이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이미지는 깨어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걸까? 왜 특정 꿈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걸까? 꿈은 당신이 무시해온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시험장이다. 현실에서 지우려 했던 감정들, 감추고 싶었던 두려움과 욕망, 이루지 못한 갈망과 억눌린 분노가 모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다. 당신은 꿈속에서조차 도망칠 것인가? 꿈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고 분석하려 한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숨겨진 메시지를 풀어내려 한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결국 무의미하다. 꿈은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다. 직면하고 현실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두려움과 더 깊이 뛰어들 용기를 가져라. 불안한가? 오히려 끝까지 가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꿈속에서도 스스로를 마주하지 못한다면 현실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 피하지 마라. 꿈속에서조차 당신 자신과 맞서 싸워라. 혼란을 부수고 넘어가고 다시 태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영원히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흔들린다면 오히려 좋다. 흔들려도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 때론 변화가 너무 느리거나 방향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새로운 길이 불안할수록 익숙한 곳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유혹이 강해진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 되돌아볼 수는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역사를 보면 변화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흔들렸다.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불안과 혼란이 뒤따랐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이들은 그 혼란을 넘어 더 나아가려 했던 사람들이다. 흔들리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높이 오를 길을 찾아야 한다. 삶이 멈춰선 듯 보이거나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혼란의 시기가 없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를 잃는다. 흔들린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 흔들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며 자신도 몰랐던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더 이상 두렵게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도움이 될지 오히려 혼란을 줄지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즘 같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는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러한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결국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자연이 계획 없이도 최적의 형태를 찾아내듯 우리도 완벽한 목표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듯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조금씩 정돈된다. 물론 어딘가 삐져나온 머리카락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탐구의 길이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하지는 않다. 때론 차가운 시선이 필요할 때도 있다.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선 열정과 냉철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무 진지한 사람은 가벼운 웃음을, 너무 열정적인 사람은 고요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가끔 지나친 진지함으로 삶을 무겁게 끌고 가거나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며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삶은 그 극단의 어딘가에 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도 전진하려는 열정. 그 둘이 만나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며 균형을 배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국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면의 불안을 가다듬을 때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힘도 함께 생겨난다. 잊지 마라. 나를 다듬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되고 싶은 나를 연기하다 보면 삶은 마치 우리가 주연을 맡은 연극과 같다.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을 담아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슬플 때조차 내 마음 한켠에서는 마치 관객이 된 나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는 아이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신의 눈물을 연기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이 위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과 달리 모든 것은 흉내에서 시작된다.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연습하듯 우리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 연기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결국 진짜가 되어간다. 예를 들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처음에는 일부러 웃고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 가면을 쓰는 것처럼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친절함이 어느 순간 진짜 내 모습이 된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 모습을 연기해 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그 노력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기하면서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한 걸음씩 자연스럽게 대사를 하게 되듯 삶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가치를 판단하려 애쓴다. 하지만 내가 내리는 이 판단이 정말 정확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아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 기준, 판단 방식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조차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내린 짧은 요약일 뿐이다. 요약은 빠르고 간단하지만 오히려 본질을 놓치기 쉽다. 또 우리의 기준도 믿을 만한가?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운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우리의 기준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럼에도 마치 변함없는 진리인 양 세상을 평가하려 든다. 그렇다면 판단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혐오나 편애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다. 물론 쉽지 않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끌리거나 거부감을 느끼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비논리적이며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인간다움을 이해하게 된다. 불완전함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이다. 때로는 판단을 멈추고 삶을 그 자체로 느껴보자. 세상이나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들이 기다린다. 우리가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그 순간 진짜 아름다움을 만날지도 모른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럽다. 사실 긍정적인 평가는 현실적인 이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생은 선생님의 좋은 평가를 받아야 성적이 오르고 직장인은 상사의 인정을 받아야 승진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쓴다. 문제는 그 노력이 신뢰나 호감을 얻는 것을 넘어 특별해 보이는 것 자체에만 집중될 때 생긴다. 여기서 허영심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허영심은 단순히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이미지를 꾸미느라 바쁘다. 하지만 이건 매우 피곤한 일이다. 게다가 이렇게 만든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언젠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진짜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도한 허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내가 왜 이렇게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남들이 좋아하는 내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내 모습일까?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니까.